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한 대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도울 것인지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이들한테 들어주면 더 큰 걸 들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안 그렇죠.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답답하게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정부에 비해서 엄청난 적폐를 끌어안고 지난 9년간의 나라를 개망신창이 만들어버린 그 9년간의 고통을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한다 문재인 박수 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죠. 계속 트집 잡고 계속 개지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초반에 올해 12월까지는 전 독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무슨 협친이 민주주의, 뭐, 과도기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니, 뭐, 절차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해서 12월까지는 미친 듯이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막 흔들고 이러니까 만약에 협치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계속 건건이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MB 수사 협상할까봐 겁나요. 그러네요. 계속 딜을 하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정적으로는 MB 수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진다. 말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내 현재 조사자 3명, 그다음에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네. 수사받을 추가 수사자들, 네.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숨어있는 각종 강원랜드부터 해서 온갖 카이 그의 부정청탁 의혹 사례가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 500명인데 400명인가요? 뭐 95%가 지금 청탁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관여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협상하자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사를 임명하는데 이것 갖고 지금 협상하자는 거 누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함부로 이들의 협치에 손을 내밀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공연하게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철수의 오딩이었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오딩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당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되짚어주면 김희수 헌재소장 낙마시켰을 때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낙마가 돼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박지원이 추천했어요. 야당 몫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이진성은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가 추천했고요. 김창종은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가 추천했고요. 안창호는 새누리가 추천했고요. 강일호는 여야 합의했고요. 서기석은 박근혜가 추천했고 조용호는 박근혜가 추천했어요. 누구를 뽑으란 얘기야? 국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뽑으라는 건지 김희수를 반대한 게 새로 임명해서 재판관을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 이런 나중에 실드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잘라놓고 나가지고 그건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해서는 이걸 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강경화 장관까지 나중에는 뭐 딜을 하겠다는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청와대가 정말 이거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가 밀고 나가서 야당한테 좀 이 굽신거리지 않는 모습. 어차피 이거는 야당들도 한통속이라고 보고 국민의당이 그 김희수 헌재소장을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를 보는 순간 피가 솟는 게 얘네들은 정말 자유당하고 바른당하고 한통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국민의당의 행보에 정말 짱돌을 조사서 정말 진짜 닭배를 만들어버려야 한다. 뼈 없는 닭발을. 왜 그러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현 정부를 디스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있잖아요. 적폐색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문재인 정부 힘 못 받는데 초기에 이거 별거 아닌데 하면서 기각시키거나 국정으로서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경찰의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국방 비리 수사 소극적이거나 그렇잖아요. 지금 난 이거 있잖아요. 그 핵
화력발전소 오리고기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에 국민의당이 왜 앞장서냐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기들의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인사 부결시켜놓고 웃으면서 내가 잘했다고 막 그 안철수 대표 블로그에 글 올렸다가 삭제하고, 저는 이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사는 해놓고 나중에 정책이 실패했을 때 비판하는 것은 전 용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4개월째 지금 인사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자랑 삼아서 웃고 떠들고 히덕거리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기가 현 장관도 지금 다시 끌어내리고 이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 열이 안 받아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국회 해산시킵니다. 해산 안 돼요. 안 대통령이 됩니까? 못합니다. 그건 저기 네. 박정희 시대 얘기고요. 잘 되건 못 되건 결론적으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권에 있는 거라고. 책임은 있는 거겠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협치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협치를 적폐들이 스스로 협치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인 거고, 일단 그건데, 저는 국민의당 자체를 이제 정말로 적폐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국민이 이런 건 안중에도 없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도 드린 적 있죠. 안철수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면 협조해서 인준해주는 쪽으로 힘을 과시했으면 훨씬 더 좋았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도 있잖아요. 자, 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일종의 품앗이 개념으로 잘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좀 잊어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자기가 진 빚은 전혀 갚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의 빚을 더 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안철수는 저는 진짜로 어제부로 포기하기로 제가 의사봉까지 두드려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그냥 이명박 당인 거야. 최소한 안철수만큼은. 그럼 빨리 국민의당을 분해시켜야 돼요. 이명박 추정하는 안철수에 따른 그 무리들 몇 명을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딱 나오면 문재인도 박근혜랑 뭐가 달라? 당장 성주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사드는 착한 사드, 박근혜 사드는 나쁜 사드. 그분들은 당연하다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박근혜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 시각이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 알아줄 거야라고 가는 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 지금 벌어지는 현상 같은 걸 보면 저는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민이 말씀드렸던 일맥상통하는 건데, 국민이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그럼 국민이 AS를 해줘야지. 우리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1년 다 돼가는데 작년 가을부터 봄 지날 때까지 국민이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120명 있는 여당 갖고 다 알아서 결론적으로 말해 중요한 것이 붙으면은 국회에서 표결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낙연 끝났고 김희수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김명숙 예산안. 내년 예산안 국민들 복지 향상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장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국방비는 안 올리고 왜 복지사만 올리냐고 거짓말을 해요. 왜 호남 홀대를 하고 SOC 예산 깎느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발목 잡혀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가 정말로 탄핵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훨씬 전에? 불가능하다고 느꼈잖아. 그럼 우리 국민이 AS 해줘야지. 한 번으로 이렇게 그걸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AS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가 싫다고 히말라야 트레킹 갔던 사람을 끌어당겨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지금 기어콘 대통령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정치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 사람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문성근 씨가 책임져야죠. 그죠? 하여간 대통령 후보로 해서 그 고배를 마시게 만들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을 만들어놨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이 처음엔 싫었더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죠. 아까 그 권 PD가 좋은 얘기를 한 가지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는 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이 저는 사실상 망치봉을 우리 권 PD가 때렸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날 아마 때렸을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이 내 고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라도 가서 개소리 했습니다. 헛소리하고 SOC 하고 나서 돌아와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김희수가 전라도 사람인가 안 노가를 떠나서 저는 이 선언이 히닥거리고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긴급하게 삭제하는 상황이 저는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굉장히 계획적이었다. 그럼 뭐냐.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리더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혹시 극우 보수의 닭꽃으로 뜨려고 하는 개수작 때문에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들 지금 뭐 유승민이가 나갈 거야, 누가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당대표 나갈 거야, 그러면 니네들도 다 모아서, 야당이 모아서 나를 다음 대통령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어, 나 거기에 전면으로 나설 거야 라고 나는 선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극우의 적폐 세력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선언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전라도 정치하고 맞는 거냐? 그렇다고도 국민의당을 좀 분해시켜야 된다. 적어도 제가 전남, 전북 국회의원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적어도 광주 국회의원들은 나와라. 강주 소속 국회의원들은 나와라. 니들이 거기에 있을 때가 아니다. 니들이 있는 한 아까 말한 대로 다음에 촛불, 2차 촛불이 일어나면 너희들한테 향할 거다. 너희들을 그 촛불을 산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못 들어가면 저는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야 된다. 강주 의원들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적어도 저는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야.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간의 공방이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당이 좀 뻔뻔한 거죠. 니들이 협치 언제나 우리하고 협치했냐. 우리들 무시하니까 우리가 힘을 보여준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아마 김수호 헌재 소장 인준할 때 벼르고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해봐야 임명하니까. 그런 식의 책임론은 있는데요. 김희수라고 하는 최적합한 어떤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건 누구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도 역풍 때문에 살이 떨리니까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김명수도 떨어뜨릴 수 있어.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요, 우리 그 유명한 사람이죠, 김경진. 이 사람이 한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워딩의 말을 합니다. 정말 치가 떨리네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의당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경진이 뭐라고 하냐면, 역풍이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지지율 5%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극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막 가자는 거지, 막. 제가 아까 진짜 막 가자는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당이요, 포지티브, 아까 곰 PD가 얘기를 잘 꺼냈는데, 포지티브 방식으로 도우면 국민의당이 지금보다 인기도가 상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건 도우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거나, 청산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해줘라는 것이 국민적인 염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호남의 또 그 염원이고요. 호남 지금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워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화가 굉장히 난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협치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요, 만약 이 사건이요 박근혜 때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당 해산이야, 그거. 해산입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이것도 불만인데요. 현 정부 사실 봐준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안 봐줬다 하더라도 전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담당자 하나만 처벌하고 맙니까?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봐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준 거죠. 만약에 이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터졌으면 안철수 빵간에 갔어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안 도와줬다고요? 같이 안 간다고요? 참, 박근혜 같은 시대였으면요, 박근혜가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혁명을 해놨어. 근데 그 혁명을 해놓은 곳이 사실은 뭐 그래도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법부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법부는 대법원장 바꾸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근데 정치권은 안 바뀌어. 사실은 적폐 주도 세력들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해버리면은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개혁은 누가? 국민만이 하는 거야. 투표로.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적인 영역이 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다시 드리자면, 선거는 멀리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도 사실은 가깝게 와 있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쪽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못 견디기에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적반하장식이 하는 정치. 우리 고향 내려가서는 지역 감정 엄청 요구하고, 막 SOC가 삭감됐네 만에 뭐 거짓말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방법이 없구나. 박근혜 다루듯 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 집회 다시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동의합니다.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릴 때 엠비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겹게 하기도 했고, 지금 국회는
국민이 촛불밖에 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또 있어요? 김명수 이제 후보자를 넣고 지금 뭐 보고서 채택 여기 지금 불발됐거든요. 계속 정말 지루하게 갈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럴 때 물론 이제 약간 면역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문자 행동 뭐 흔히 폭탄으로 불리우는 그거 안 먹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면역이 된 거야, 그쪽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서청훈이랑 최경환이 좀 출당시키려고 하니까 서청훈이 뭐라고 홍준표를 달랜 거 아시죠? 우리 다 들었죠. 야, 3년이면 최순실이 기억도 못할 거야, 우리 국민들. 저는 그거를 깨야 된다. 촛불 듭시다, 이제. 다시 듭시다, 진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통령만 만들어 놓으면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회 믿고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고 국민들 힘으로 해야 되는 개혁이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조만간 다시 촛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반하장인 거고 일단 그건데 저는 국민의당 자체를 이제 정말로 적폐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국민이 이런 건 안중에도 없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도 드린 적 있죠. 안철수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면 협조해서 인준해주는 쪽으로 힘을 과시했으면 훨씬 더 좋았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도 있잖아요. 자, 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일종의 품앗이 개념으로 잘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좀 잊어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자기가 진 빚은 전혀 갚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의 빚을 더 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안철수는 저는 진짜로 어제부로 포기하기로 제가 의사봉까지 두드려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그냥 이명박 당인 거야. 최소한 안철수만큼은. 그럼 빨리 국민의당을 분해시켜야 돼요. 이명박 추정하는 안철수에 따른 그 무리들 몇 명을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딱 나오면 문재인도 박근혜랑 뭐가 달라? 당장 성주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사드는 착한 사드, 박근혜 사드는 나쁜 사드. 그분들은 당연하다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박근혜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 시각이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 알아줄 거야라고 가는 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 지금 벌어지는 현상 같은 걸 보면 저는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민이 말씀드렸던 일맥상통하는 건데 국민이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그럼 국민이 AS를 해줘야지. 저는 박지원이 추천했어요. 야당 몫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이진성은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가 추천했고요. 김창종은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가 추천했고요. 안창호는 새누리가 추천했고요. 강일호는 여야 합의했고요. 서기석은 박근혜가 추천했고 조용호는 박근혜가 추천했어요. 누구를 뽑으란 얘기야? 국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뽑으라는 건지 김희수를 반대한 게 새로 임명해서 재판관을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 이런 나중에 실드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잘라놓고 나가지고 그건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해서는 이걸 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강경화 장관까지 나중에는 뭐 딜을 하겠다는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청와대가 정말 이거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가 밀고 나가서 야당한테 좀 이 굽신거리지 않는 모습. 어차피 이거는 야당들 다 한통속이라고 보고 국민의당이 그 김희수 헌재소장을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를 보는 순간 피가 솟는 게 얘네들은 정말 자유당하고 바른당하고 한통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국민의당의 행보에 정말 짱또를 조사서 정말 진짜 닭배를 만들어버려야 된다. 뼈 없는 닭발을. 왜 그러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현 정부를 디스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있잖아요. 적폐색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문재인 정부 힘 못 받는데 초기에 이거 별거 아닌데 하면서 기각시키거나 국정으로서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경찰의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국방 비리 수사 소극적이거나 그렇잖아요. 지금 난 이거 있잖아요. 그 핵발전소 오리고기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에 국민의당이 왜 앞장서냐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기들이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인사 부결시켜놓고 웃으면서 내가 잘했다고 막 그 안철수 대표 블로그에 글 올렸다가 삭제하고 저는 이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사는 해놓고 나중에 정책이 실패했을 때 비판하는 것은 전 용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4개월째 지금 인사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자랑 삼아서 웃고 떠들고 히덕거리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기가 현 장관도 지금 다시 끌어내리고 이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 열이 안 받아요. 아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국회 해산시킵니다. 해산 안 돼요. 안 대통령이 됩니까? 못합니다. 그건 저기 네. 박정희 시대 얘기고요. 잘 되건 못 되건 결론적으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권에 있는 거라고. 책임은 있는 거겠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협치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협치를 적폐들이 스스로 협치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MB 수사 협상할까 봐 겁나요. 그러네요. 계속 딜을 하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정적으로는 MB 수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진다. 말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내 현재 조사자 3명, 그다음에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네. 수사받을 추가 수사자들, 네.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숨어있는 각종 강원랜드부터 해서 온갖 카이 그의 부정청탁 의혹 사례가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 500명 대 400명인가요? 뭐 95%가 지금 청탁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관여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협상하자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사를 임명하는데 이것 갖고 지금 협상하자는 거 누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함부로 이들의 협치에 손을 내밀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공연하게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철수의 오딩이었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어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성을 국민의당 잃었고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되짚어주면 김희수 헌재소장 낙마시켰을 때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낙마가 돼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한 대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도울 것인지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뭐냐면 이들한테 들어주면 더 큰 걸 들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안 그렇죠. 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답답하게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정부에 비해서 엄청난 적폐를 끌어안고 지난 9년간의 나라를 개망신창이 만들어버린 그 9년간의 고통을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한다 문재인 박수 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죠. 계속 트집 잡고 계속 개지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초반에 올해 12월까지는 전 독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무슨 협친이 민주주의, 뭐, 과도기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니, 뭐, 절차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해서 12월까지는 미친 듯이 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막 흔들고 이러니까 만약에 협치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계속 건건이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